왜 연습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충법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총액법으로 돌리시는 걸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은근히 여기 있는 대손금 쪽은 유보추인도 잘 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쪽에서 은근히 유보추인도 많이 출제하니까 복습 잘 다시 해볼게요. 자, 보면은요. 자, 여기. 자, X1년도. 자, 이 분계는 보충법에 따른 분계예요. 뭐냐면 여기 화면 보시면 대변으로 채권을 깐 거죠. 그리고 회사가 대손충당금 없앤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충법에 따라서 회사가 채권 10원이 대손이 확정된 거예요. 채권 10원이 대손이 확정됐는데 시험에서는 회사가 보충법에 따라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다 이렇게 줘요. 그렇죠? 근데 세법은 대손금이든 대손충당금이든 다 총액법을 쓰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걸 총액법으로 돌리면 회사는 대손금 비용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돌리셔야 세무종이 돼요. 이렇게. 자, 다시 화면 보시면 근데 보니까 회사가 지금 채권 10원 깠죠? 깐 10원이 부도 후 3개월밖에 안 지났대. 그럼 부도 후 3개월밖에 안 지났으면 우리가 대손 요건을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대손 요건 충족 못했다라는 건 세법은 채권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은 여기 분계 없다. 채권 까지 말고 대손금 처리하지 마라.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무종 해볼게요. 자, 세무종 해보면 그럼 장부는 총액법에 따라서 대손금 비용 처리했죠. 총액법에 따라서 대손금 비용 처리했어요. 네, 세법은 비용이 0이잖아요. 0이니까 손금 불산이. 그 다음에 채권 자산의 차이니까 손금 불산이 가산주임 유보. 그렇죠? 장부는 채권을 깠지만 세법은 채권 까면 안 되니까 세법상 채권이란 자산이 더 많겠죠. 그래서 유보. 히터래. 에어컨 좀 키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저 더워 죽겠어요. 제가 잘 살아 여러분도 아니에요. 좀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 보시죠.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 보시면 자, 이번에 뭐냐면 이번에 채권 10원을 못 받게 됐대요. 못 받게 됐는데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X1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대요. 그럼 여러분들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그럼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그 법 요건을 충족하는 연도에 송금이 되지 다른 연도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아래로 그 바람 오나요 혹시? 바람 방향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수직 중간 수평은 뭐야? 혹시 아시는 분? 아, 수평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못 배워서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수직으로 하면 여러분들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구나. 자 여기. 자, 그러면 세법은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X1년도에만 송금이지 다른 연도에 송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 특히 이거 별표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그죠? 시험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게 여기거든요. 소멸시 완성. 그죠? 세무종은 안 해요. 왜? 컴퓨터 안 걸어줘서. 컴퓨터 안 걸어주거든요, 이건. 그죠? 왜냐면 회사가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건 잘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그럼 세법은 대변에 채권을 까야죠. 그죠? 그리고 차변에 총액법이니까 대손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장부는 비용 빵, 세법은 비용 10. 네, 그래서 송금 산이.
그 다음에 자산을 까야 되니까 세법이 자산이 적어요. 마이너스 1고. 이렇게. 맞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는 그냥 추인 개념을 기억하시라는 의미죠. X2년도를 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추인은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할 자적을표에서 출제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아까 했던 대손충 당금 한도초가 단기초에 바로 추인하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요 대손된 채권 유보 추인하는 거 정말 많이 냅니다. 자적을표에서. 자, 보시면, 자, 이제 X2년도가 되면 부도 후 12개월이 경과하겠죠? 그러면 이제 부도 후 15개월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장부에서는 X1년도에 대손 처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X2년도에는 대손 처리 안 하겠죠? 그렇죠? 안 할 거예요. 자, 근데 세법을 이제 법 요건 충족했죠? 법 요건 충족했고 우리가 부도 15개월이면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여러분들. 신고조정사항이라고 여러분 4가지 외우시면 그거 아니면 다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럼 결산조정사항은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연도의 송금이죠. 뭐냐면 법 요건 충족하고 회사가 장부에 적으면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사업연도는 X2년도잖아요. 장부에는 X1년도에 적었고 법요건 X2년도에 충족했으니까 2개를 모두 만족하는 시점은 X2년도죠. 그렇죠? 그래서 X2년도의 세법은 채권 까면서 대손금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화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X1년도에 보시면 채권의 유보죠. 우리가 항상 유보 추인이라는 건 자산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채권,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아요, 적어요? 자산의 유보. 적다고? 저기요, 자산의 플러스 유보잖아. 이 마이너스 유보 아니다? 플러스 유보잖아. 자산의 플러스 유보는 장부가 세법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니, 아직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맞죠? 세법이 많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유보는 추인되냐면 세법에서 채권 깔 때. 맞죠? 그럼 언제 세법에서 채권을 까냐면 대손 쪽이니까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맞죠? 그럼 세법상 이제 대손 요건 충족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분계를 안 하더라도 바로 유보 추인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송금산이 맞잖아요. 송금산이.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 지금 채권이 세법이 감춰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유보 추인을 왜 알아야 되냐면 X2년도에는 장부하고 세법의 분계를 비교하지 않아도 반대 세무조항을 받을 때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서도 유보 추인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여기 아래 하면 자, 이제 X2년도가 됐어요. X2년도가 됐으면 세법은 신고조정사항이니까 X1년도에 송금이지 X2년도에 송금이 되면 안 돼요. 신고조정사항이니까. 알죠? 자, 근데 장부에서 X2년도에 채권을 10원 까면서 대손충당금 10원을 상계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X2년도의 장부상분계는 보충법이에요, 총익법이에요? 보충법이죠. 대손충당금을 상계했으니까 이거 총액법으로 돌리면 대손금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 꼭 가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대손충당금으로 그대로 놓잖아요. 세무조에 2줄 나와요. 큰일 나. 두 줄 나, 둘 다 BS거든. 알죠? 난리 난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화면 보실게요. 얘 똑같이 여기. 자,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유보가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죠. 대손금은 송금이니까 마이너스 유보는 대손금에 대한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어디가 많은 거예요?
또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어디가 많아요? 자, 다시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많아요, 적어요, 장부보다? 적어요. 그럼 세법이 적다라는 거꾸로 어디가 많아요? 장부가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 갑자기 왜 장부를 들먹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이나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이라면서요. 맞죠? 그럼 유보 추인 항상 자산이나 부채가 많은 쪽을 찾아야 돼요. 맞죠? 저번에 사례 첫 번째 유보 추인 나올 때 설명드린 거 다 그냥 세법에서 많은 걸로 설명드렸고, 맞죠? 근데 장부에서 많았다가 장부에서 없어도 추인 되잖아. 아까 우리 퇴충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럼 지금 채권,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적죠. 그럼 거꾸로 장부상 채권이 세법상 채권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추인되면 되냐면 장부에서 채권을 까면. 맞죠? 그럼 장부에서 X 2년도에 채권 깠어요, 안 깠어요? 깠죠. 깠으니까 여기 장부상 대손 처리 하면 바로 이거 비교 안 하고 바로 송금 추인이니까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하면 되겠죠. 네,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게 비교 맞네요. X 2년도의 장부는 비용, 세법은 비용 0. 송금 불산입 맞죠? 맞죠? 그다음 자산, 채권 자산의 차이니까 가산 중이면 플러스 유보. 근데 우리가 유보 추인 보시면 아시겠 유보 추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맞죠? 두 번째 연도에 비교 안 해도 되거든, 분계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실 게 뭐냐면, 계속 아까 우리가 10장에서도 계속 연충하고 퇴충에서도 했었지만, 자산이나 부채가 많았던 곳, 그게 장부에서 많을 수도 있고, 세법에서 많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더 감소, 없어지면 추인된다. 일부 없어지면 일부 추인. 전부 다 없어지면 전부 추인.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죠? 이것만 아셔도 추이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50%는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계로 보신 거예요, 분계로. 맞죠?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분계로도 출제하지만 말로도 출제, 말로. 말로. 이거를 분계가 아니라 말로 던져주고 세무종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그죠? 우리 언제 했어요? 언제 셨지? 25분? 그렇죠? 그럼 아직 40분밖에 안 지났으니 할게요. 맞아요, 맞아요. 자, 보시면, 무시하고. 자, 이제는 연습이 뭐냐면, 대손금을 아까는 시험에서 분계로 직접 준 거예요. 장부상 분계를. 지금은 분계로 주지 않고 말로 던져주는 걸 우리가 세무종 연습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여기요. 자, 여기에서는 100만원 생략이라고 좀 해주세요. 100만원 생략. 됐죠? 여기 보시면 시험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채권을 까면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분계로 주는 경우, 갑자기 지금처럼 채권, 여기서 1억입니다. 1억. 공 6개 생략. 채권 1억을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경우 이렇게 말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보충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여기. 대손충당금하고 상계잖아요. 여기. 보충법이잖아요. 이거. 채권을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 이건 보충법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보라고 할게, 보. 이건 보충법. 네, 얘를 총액법으로 돌리면 뭐냐면 회사가 대손금, 비용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돌릴 줄 아셔야 돼요. 대손금, 비용 처리. 맞죠?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 시험에는 이렇게 안 줘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장부에서 대손금 처리했다. 그렇죠? 보충법에 따르면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거지만.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자, 보니까 부도 후 3개월 경과한 채권을 1,000만 원 깠대요.
그러면 여러분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했으면 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세법은 채권가도 안 되고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잖아요. 근데 세법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되지. 요건 충족 안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당연히 송금, 불산이 맞죠? 그 다음에 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 못했다라고 세법은 채권 까면 안 돼요. 그렇죠? 장부에서 채권을 깠으니까 세법상 채권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유보. 되세요? 이렇게? 자, 얘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얘예요. 자, 엄청나게 중요. 동그라미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많이 중요. 음. 자, 보시면. 자, 부도, 그러니까 이 1억 원의 내역을 1, 2, 3, 4로 나누는 거예요. 자, 회사가 1억의 채권을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죠. 맞죠? 그 중에 두 번째 채권은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이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부도 후 6개월 경과했죠. 그러면 세법상 요건 충족.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도면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장부에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부에 비용 계상했죠. 그럼 세무죠. 어떻게 될까? 세무죠. 자,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세법은 요건 충족했고 장부에 비용 처리했을까? 송금 맞아요. 그럼 세무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1,000원 남겨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면 1,000원은 남겨야 된다. 1,000원 남겨야 되는데 회사가 2천만 원 다 깐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송금불산 이거 1,000원이란 뜻이에요. 1,000원. 그렇죠? 이 1,000원이 대가 중요함. 이 1,000원을 입력 안 하면 다 틀어져 버려. 이 1,000원 때문에 모든 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하는 건 반드시 1,000원을 남겨내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화면 보시면, 자,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3천만 원 있대요. 그럼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사니까 무조건 금년도에 송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금년도에 송금이 돼야 되는데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죠. 맞죠? 했으니까 세무정 없어요? 아니면 1,000원 남겨야 돼요? 없어요. 여기다가 막 1,000원 뿌리고 다니면 안 돼. 얘는 1,000원 남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1,000원은 구도 6개월 경과한 것만 1,000원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세무정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험에 낸 적 없으니까 패스. 그죠? 4번은 보지 마요. 지금 출제한 적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출제한 것만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자, 시험에는 얘도 출제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 1억.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장부에서 채권에 잔액이 있다라는 건 채권을 깐 거, 안 깐 거? 그렇죠. 안 깐 거예요. 안 깠다라는 건 대손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대손금 처리 안 했다. 장부에서 대손금 처리 안 했다. 이 말을 엿닥으로 줘요. 진짜로. 기말 채권 잔액 이렇게 주고 갑자기 예.
맞죠? 그래서 일단 기말 채권 잔액이라고 하면 채권이 남아있다라는 뜻이니까 대손금 쪽으로 따지면 채권을 까지 않았음, 즉 대손 처리 안 한 거예요, 장부에서. 아시죠? 음. 자, 그럼 화면. 자, 근데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했대요. 1,000만 원. 이거 세법상 요건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그렇죠, 못했죠. 못했다라는 건 대손금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데 회사가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얘는 세무정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네. 자, 그다음 2번. 여기. 자,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럼 이건 법요건 충족, 불충족? 충족. 그럼 어떤 법요건이에요? 결산조정, 신고조정. 그죠? 우리 네 가지 아니면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그럼 결산조정 사항 요건 충족한 거예요. 그럼 결산조정 사항은 뭐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건 충족에 장부에다가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근데 장부에 비용 처리 안 했죠. 안 했으면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저희는 오래 먹기 싫어요라고 의사표시 한 거예요. 그럼 세법에서 먹지 마라고 하는 거죠. 신고정상 아니니까. 얘는 세무조정 송금산입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더럽게 많이 냅니다. 3번이, 여기에서 3번이 진짜 많이 나와요. 별표. 이렇게 줘요, 실제로. 여기다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 이렇게. 단기에 소멸시효. 적지 마세요. 이렇게 내요. 이렇게. 여기다 기말 채권 잔액 1억 원 내역해놓고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3천만 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있는데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잔액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채권을 안 깠으니까 대손 처리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알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그렇죠. 신고조정사항이니까 무조건 해당 연도에 송금이 돼야 돼요. 근데 비용 처리 안 했죠. 그럼 당연히 강제로 송금 삽입시켜, 얘는. 결산조정사항과 비교하셔야 돼요.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비용해야지만 우리가 인정. 그렇죠? 근데 신고조정 사항은 그 년도에 무조건 송금이 돼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송금, 산입.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장부에서는 채권을 안 깠죠. 근데 세법은 채권을 까야 되니까 세법상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요. 그죠? 자산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요 두 개 잘 챙기셔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하고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을 잘 못하세요. 1,000원 잘 안 남기고. 맞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요거 닥쳐라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조심. 자, 됐어요.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요. 이제